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휴가철 맞아서 네. 책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책 추천드리려고요. 네, 시원한 데서 읽을 수 있는. 예, 뭐 아이들 데리고 뭐 야외 활동 하시다 보면 뭐 사실 책이 눈에 안 들어오시지만은 읽을 틈도 없고. 예, 혹시 휴가를 그냥 어딘가에 배 깔고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드시면서 뭐 읽을 거 없나 뭐 이러신다면 저는 이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릴까 네. 합니다. 근데 보통의 책 추천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칭찬 위주잖아요. 네, 이제 네. 장점 위주로. 근데 저는 그냥 저의 솔직한 평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그 정도의 평인가요? 기대됩니다. 이게 과연 책 추천인가 디스인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책입니다. 예. 녹색 성장 말고 기후 정의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른 분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할 때 제목은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닌데 내용이 훨씬 더 좋은 책이다. 네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과학 칼럼니스트 박재용 선생님이 예전에 오늘의 기후에 네. 초창기에 나오셨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 책을 보시면 녹색 성장 말고 기후 정의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막 평등한 분배를 위해서 약간 목소리를 높이는 이념서, 네, 네. 철학책 예.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을 진짜 쫙 보시면 약간 뭐랄까 저는 기후 아주 쉽고 재밌게 술술 넘어가는 기후 용어 사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부가적으로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같이 원전도 탄소가 안 나오는데 그 하면 원전을 안 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다음에 뭐 ESS 뭐 이 저장 장치 그건 뭘까? 그다음에 뭐 이제 옷 그래 그 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뭐 이렇게 합성 수지 입으면 안 되는데 순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상식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질문들이 계속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아주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 있어요. 박재홍 선생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군요. 예, 그리고 네. 과학에 대한 과학의 관점으로 쭉 묘사를 하는데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근데 과학을 탁 건드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는 척하기엔 아주 좋아요. 제가 읽어야겠네요. 제가 그거. 그러니까 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을 보면 당연히 원전 비판부터 시작하겠지 했는데 네. 아니에요. 열려 있어요.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원전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재생에너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탄소를 줄여갈까?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얻어진 게 이 원전하면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폐연료봉 처리. 폐연료봉 처리요. 네, 폐연료봉 처리라고 해서 저는 제목은 들어봤어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적으로 이게 문제구나. 우라늄이 이제 핵 분열을 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얘는 근데 이제 그 쓸모가 다한 폐연료봉에는 여전히 우라늄이 굉장히 많대요. 남아 있는 거고. 이거를 그냥 놔둬도 우라늄이 계속 핵 분열을 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간대요. 네. 그러면 폐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얘를 되나요? 계속 시켜주면서 연구 봉인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없대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디론가 이 저장할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만들어놓은 장소는 습식으로 계속 물을 돌려주면서 식혀야 되는. 이 폐연료봉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결국 녹아버린대요. 이게 멜트다운이래요. 이렇게 계속 식히면서 그 외부하고 차단된 봉인을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 최소 1만 년 이상. 아우 너무 어렵다. 그렇죠. 지금은 장소를 건설 중인 나라가 핀란드가 유일하대요. 근데 우리도 곧 이걸 만들어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MR이라고 해야죠. 소형 모듈 원전 조금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쭉 현실적으로 얘기 가다 보면 이게 장점은 많은데 군사용으로 쓰임이 강한 기술이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군사용이라면은
그러니까 폭탄인가요?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핵잠수함. 예,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 쓰기에는 너무 늦게 투입된다. 상용화가 되면 너무 늦다. 이미 늦었다. 예, 마치 9회 말에 등판한다. 우린 지금 3회부터 등판할 선수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얘의 최종 목적은 군사용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뭐 핵 융합 발전, 뭐 우주 태양광 뭐 이런 얘기 네, 저는 네. 그 잘 못 들었더라도 굉장히 재밌거든.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탄소 중립에 쓰임새가 있구나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늦다. 근데 재밌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요런 아주 기후 대응에 있어서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 지식이 쌓이게 하는 책. 녹색 성장 말고 기후정의. 예. 기후정의요. 저는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제목은 별로였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그 끔찍한 반전이 있는 아주 놀라운 책이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에너지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책에서 너무 누설할까봐 곤란했었는데 네. 사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핵 폐기물 어차피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정원자력 시설을 더 만들어야 한다면 폐기장을 한강 옆에다가 짓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어디 소외된 다른 장소가 근데 이 아니라. 책을 보시면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비꼬는 것도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왜 한강인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도권 근처.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책 꼭 봐야겠네요. 박재용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네. 녹색 성장 말고 기후정의. 2023년 뿌리와 이파리에서 나왔네요.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과거 핑클에 지나간 노래인데 오늘 날씨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네. 루비. 핑클의 팬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